자, 안녕하세요. 주식타 장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 오후 5시네요. 아마 오후쯤에 좀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세미나를 좀 끝내고, 정경련 쪽 관련해서, 이런 포트폴리오 압축에 대한 부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9월 16일이라고 재상장일을 이야기했는데, 9월 1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정이 바쁘고,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시나리오신가? 그죠? 자, 존속법인이 있고, 그 다음 해운, 물류 쪽으로 해서 이 기업을 분할하죠.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계산을 하실 건가? 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그거 한번 살짝 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어딘가. 여기에 들고 있든 여기에 들고 있든 혹시나 여기 들고 계신 분 분명 말씀드렸는데 한번 영상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STX 인적 분할 이후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답니다. 호호라고 해서 제가 재밌게 적어놨죠. 자, 6일 전에 적었던 건데 가격 보시게 되면 26,950원일 때 이 급락이 나온 다음 날 이렇게 적어드리는데 자 볼까요? 26,950원이죠. 물류 사업부와 신규상 이렇게 뭐 얘기는 해드립니다. 결국은 가격을 계산해라. 결국은 42,000원을 넘기지 못한다. 이유는 20년치에 대한 자료를 다 분석해 봤더니 뭐 최근에 있었던 종목 중에서 어떤 인적 분할했던 뭐 이수 스페셜 뭐 이런 관련들이 있잖아요. 이수화학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20년 전, 즉 업황이라는 게 반영이 됐는데 동종의 컨센이고 동종의 시가총액을 다뤄야지 뭐 어떤 삼양 누구 뭐 이런 것들은 의미 없다. 왜 시가총액 1천억짜리에 대한 부분이 인적 분할이 됐다는 거. 요거를 그 시나리오 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나리오에 대한 맞게끔 현재 지금 1조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얼마였다? 4천 원짜리가 4만 원 넘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예. 36,000원. 많이 올라 있죠. 그러면 이 분할을 다룰 때도 우린 뭘 봐야 될까? 물론 실적 부분도 엑셀링을 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엑셀링을 해놨어요. 이 조단위인 종목이 20년 동안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대략 15개 종목이 나왔어요. 아시죠? 정확한 가격으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논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하나죠. 자, 얘는 뭐와 오늘 주제는 하나입니다. 상당히 상장 기업 중에 뭐와 닮아 있다. 뭐,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 어떠한 패턴을 이용해서 엑시트를 하려고 한다. 3번. 그쵸. 바로 20년 전에 있었던 동종 산업을 영위했던 15개의 기업. 2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확히 적용하고 있다. 그쵸. 제가 그래서 4만 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줄일 건 줄여보고 분명히 존속법인과 나뉘었을 때 주가의 향방은 다르다.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다 아실 건데 다만 그 비율을 계산해서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설령 여기에 보유하시거나 수익권에 보유하신 분들도 얼마 정도 수익률 본인이 원하는 게 이렇게 이 정도다라고 하면 팔라고 하시죠. 팔라고 했죠. 제가 왜 이럴까? 자, 구독과 좋아요. 제 영상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저는 뭐 좋은 말보다는 때로는 쓴소리, 올바른 소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안 좋은 소리 또는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자,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에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였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도 10년 이상은 스타 펀드 매니저 1등만 했죠. 좀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마 뜰 거예요. 안 교수라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자, 그럽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쇼키즈라고 해서 공매도가 발생되는 부분도 이런 분할이 되게 되면 상환이 일어나요. 자, 그 부분 아셨나요? 몰랐죠. 자,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은 누구와 닮아 있다고 표현할까요? 자, 그 이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들으셨거나 이런 분들도 반드시 받아가십시오. 자, STX 거래 정지 이후 시나리오 및 가격 계산. 이 가장 중요해요. 똑같은 흐름으로 갈 겁니다. 20년치의 비교 분석, 그리고 머큐리의 지분의 의도.
지금 최대 주주가 누구죠? 재무적 투자자로 있는 머큐리죠. 얘네들은 의도가 뭘까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넣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됐지만 언제든 엑시트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자금의 특성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것도 바로 똑같은 흐름에 닮아 있는 기업이 현재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여의도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현직에 있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연구소에 지금 와 있는 6개월 됐습니다. 저희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도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현재 부분에 대한 거를 다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요 부분은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뭐 기업이 좋다더라, 간다더라 의미 없다. 항상 주식시장에는 똑같은 사실이 반복될 뿐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TX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결국은 거래일로만 따지면 지금 8거래일 정도 남았죠.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플러스목 금 그쵸? 자 어떻게 본인들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를 희망하시는지에 따라서는 반드시 9월 13일이죠. 아, 날짜 틀리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떤 과거에 제가 운영했던 적이나 그런 부분들, 과거의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이지 어떠한 날짜를 정확히 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는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 거래 정지 구간인데 제가 마침 참조를 못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에요? 상사 기업이죠. 종합 상사 기업. 이게 뭔 뜻이죠? 무역이죠. 수입해서 수출, 수입해서 수출, 광물 수출. 그쵸? 근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사업을 어떻게 변경합니까? 니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사업, 광산, 채굴. 근데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얘네들이 말했던 규모는 아직 퀘스천이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 또 리튬, 리튬 사업, 광산 채굴 알겠습니다. 자, 뭐와 일맥상통하게 보여? 자, 리튬은 뭐다? 배터리 성능. 그쵸? 이 부분에 양극재. 누구랑 닮아 있죠? 에코프로. 극량. 그쵸? 니켈은요? 나노 신소재. 도전제라고 하죠. 도전제. 첨가물이에요. 얘네들도 역시나. 자, 그러면 어차피 2차 전지 산업을 영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누굴 보고 했을까? 그쵸? 자, 딱 이거예요. 자, 금양이라는 종목이 뭐죠? 콩고의 광산 채굴권을 보유를 했다. 자, 인정을 합니다. 왜? 10조가 넘어갔죠. 근데도 지금 빠져 있는데도 7, 8조 되죠. 인정을 해야죠.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의 시장에서 오랫동안 머문 거는 시장의 의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과거에 저희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광산이 있든 없든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시장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역시나 인정하겠습니다. 왜? 몇십조 원에 유지되어 있는 거는 아하 2030년도에 대한 실적을 끄집어놨다고 해도 시장의 의견이구나 하겠습니다. 보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선생님 에코프로와 금양만 보게 되면 한계가 있지 않나요? 역시 정확하십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도 적어도 신입의 펀드 매니저 6개월 되시죠? 신입의 펀드 매니저 정도는 실력이 올라갔다라고 제가 평가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향후에 분명히 이런 어떤 시장에 보는 눈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봅시다. 얘는 이 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주주는 이미 돈이 들어와 있는지 꾀가 됩니다. 꽤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야, 우리가 이거 좀 엑시트 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데려오죠. 누군가? 자, STX가 지금 1조 원이긴 하지만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 4천 원에서부터 시작했다. 불과 올해.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 대표이사를 데려오면서 이 대표이사의 전력까지도 제가 다 여기 적어 놨는데요. 자료. 연락 여기 문자 주시게 되면 적어 놓을게요. 이분이 과거 행적 자체가
중형주. 자, 이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뭐 36,000원이라고 해서 큰 종목인 줄 아시는데 이제야 1조고요. 이때는 얼마?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급등주 맞습니다. 코스피 종목이라고 해서 안전하다. 이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왜? 1,000원짜리 종목도요. 500원짜리 종목도요. 주식 수가 많으면 1조 원이 넘어갈 수 있다. 자, 가격을 보지 말고 시가 총액을 보셔라. 그쵸? 코스닥 종목이 아니니 1조 원은 큰 종목 아니에요. 뭐 소형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소형주로 보시죠. 자, 그러면 그 대표가 일단 작전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머큐리가 야, 이랬답니다. 자, 우리 이거 엑시트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나갈 방법이 없을까? 자, 아주 중형주, 소위 말하는 작전을 잘하는 엑시트할 수 있는 자금을 잘 다루는 애를 데려옵니다. 애가 아니죠. 자, 저보다는 어리니까 자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종합 상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죠. 실적도 나쁘잖아. 어떻게 할까? 데려오면서 뭘 한다? 포스코 인터. 자, 봅시다. 그쵸? 포스코 인터가 뭐 하는 종목이에요? 과거에 대우 인터죠. 대우, 대우그룹. 지분을 누가 들고 있었죠? 공공. 그쵸? 오늘 내일 할 수 있을까봐 가져가죠. 자, 얘네들도 상사 기업이고 수출 수입을 담당하는 애. 아마 미생을 보시게 되면 장그래라고 있어요. 장그래. 그쵸? 그 재밌는 드라마인데 그게 바로 대우인터예요. 서울역 가면 있는. 자, 이게 포스코 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포스코 인터로 바뀌죠. 자, 얘네들이 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아, 포스코 기업이 좋아서요. 아, 좋은 말입니다. 다만 상사 기업이죠. 플러스 알파적으로 자, 포스코도 분할을 했죠. 그리고 얘네들은 리튬이나 이런 광산 채굴권을 몇 조를 주면서 이미 시작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미 광산 채굴권도 해외에서 했죠. 엄청난 자금을 들이면서. 자, 그 논리. 그러면 아, 우리가 막 이렇게 채굴을 하게 되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할 건데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시장에서 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 나갔어요. 왜 그러냐? 채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년이 지나야 되고요. 채굴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뭘로 엮었다? 과거에 테슬라의 한 30분의 1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미국의 리비안. 이 기업에 2차 전지 소재를 수출한 적이 있다. 재밌는 논리 아닙니까? 생산을 해서 납품을 했는지 또는 이게 아니죠. 근데도 2차 전지로 엮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대주주 입장에서 뭘 고민했을까요? 아하, 우리 대주주님께서 나에게 고액 연봉을 줬고 이거 없는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사실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다 보면 거의 지금 최근에 2년 기준 제가 이제 나온 지 2년 됐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다 듣습니다. 어, 이해되셨나요?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의도 회의를 가서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자, 데려왔어요.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데려왔는데, 상사기업. 모델이 없을까? 금량이랑 에코프로로 엮는 거는 너무 그러지 않냐? 왜? 당장 지금 생산을 한 게 없고 사업을 진행한 게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니? 아, 포스코 인터라는 걸 한번 참조를 해보자. 얘네들도 수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이렇게 엮었던 건데 우리도 니켈 그리고 뭐죠? 리튬. 자, MOU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지분이 50%인데 이건 어떻게 다 팔아먹냐? 시장에 소화가 안 되지 않겠어? 그러면 시장에서 팔아먹을 수 있을 때 가장 거래량이 많아질 때가 뭐예요? 급락 또는 급등이죠. 급락은 대주가 팔아서 의미가 없죠. 급등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단기 재료면 안 되죠. 엄청나게 강한 재료여야 되죠.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분할로 일분 줄이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아하, 신규 상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규 상장을 하지? 분할하시면 되잖아요. 오, 좋은 생각이다. 자, 가장 거래량이 수반되는 게 재료가 있으면 되지만 신규 상장주는 최대 거래량이 나오죠. 그 들고 있었던 공모주 투자부터 2, 3년 전에 들어왔던 재무적 투자자가 팔고 나가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 최대한 거래량. 그쵸?
자, 합니다. 어떻게 된다? 인적 분할합시다. 9월 13일로 하시죠. 공포합시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애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분명히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그쵸?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 지금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쵸? 그러면 일부를 줄여놓으면 어떻게 될까? 나머지는 블록딜로 하면 됩니다. 왜? 시장에서 쪼개서 각 운용사마다 3%, 5%대의 지분을 싸게 줄 테니 알아서 파세요. 그럼 휘아래 해서 다른 자산운용사는 빠질 때 써서 반대로 그렇죠? 소화가 되겠죠. 한 사람이 팔기 위해선 지분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일에 요 날 기억하세요? 머큐리가 지분을 줄였다 어떻게 했다? 줄였죠. 그쵸? 100만 주가량을 3만 3천 원에. 그래서 급락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영상을 제가 찍었던 게 얼마였죠? 26,950원. 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합시다. 의미 없다. 사도 된다. 이게 아니네. 자, 사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날. 그리고 얼마 올랐죠? 여기 오른 각도보다 더 올랐죠. 그러면서 제가 26,000원대지만 4만 원에 대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4만 원에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서 만일에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률 계산법에 대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면 종가에 사시고 만일에 상향을 본다고 하면 이런 시나리오로 가세요. 자, 대주주 팔았다 급락. 여기서 찍잖아요. 그죠? 상한가. 그리고 여기 또 급등. 이해되셨나요? 이 함수는 제가 어떤 물론 서치도 하겠지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들과 그들의 함수의 데이터를 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다시 한번 급등주. 그리고 뭐 재무적 투자자의 엑싯, 니켈, 그다음에 리튬 모두 금양의 9% 플러스 포스코인터, 포스코 가는 거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대주주의 의지 그리고 향후의 블록딜. 자, 줄였어요. 그래도 46%의 지분이 남아있죠. 또 줄입니다. 줄이고 어떻게 한다? 그 가격을 유지했다가 나머지는 블록딜로 넘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수익률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시고 여기 가시거나 여기 가신 분들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보유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반드시 정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변동폭 정말 큰데 그 가격 하단과 상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다루는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저 연구소 제가 이제 6개월 됐는데 참 이것도 힘듭니다. 근데 뭐 자, 시장과 업종을 알자는 의미로 제가 만든 건데 여기서 다룰게요. 아시죠?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 다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문자 주신 분한테는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긴 할 거예요. 다만 그 텔레그램 방 링크는 여러분들이 보내면 안 되고요. 그 통신사에서 AI가 저도 AI가 보냅니다. 제가 어떻게 손으로 다 보냅니까? 자, 이 자료 그리고 텔레는 필수인데 텔레는 주변 지인분한테 좀 부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AI가 자료와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뭐 SX 그다음 텔레 이러면 AI가 알아서 이렇게 두 개를 딱 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발신 이력이 없는 전화번호로 2건 이상을 보내든가 이런 주식 관련된 자료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게 되면 통신사 AI가 거부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SX 그죠? 이렇게 보내주시고 주변에 있는 지인 뭐 아니면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식하시는 분이면 더 편하겠죠. 대신 텔레라고 저한테 문자를 제 폰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아시죠? 자, 결국은 뭔가 닮아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파악을 하셨죠? 상사 기업이 리튬으로 바뀌었다. 그쵸? 2차 전지 산업. 포스코 인텔 보면서 힘을 얻었고 그 다음 뭐죠? 금양 에코프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 더 인적 분할은 포스코의 분할을 보면서 엑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박자를 동원했다. 작전 정말 잘합니다. 이분 대표이사 과거에도 그러더만 참 저희 운영사 했을 때도 뭐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보다 시장의 색깔을 보고 시장 업종 종목을 골랐지 종목을 보고 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때 어떻게 사셨나요? SX를 보고 샀죠. 근데 원래 선수들은 어떻게 했을까? 포스코 인터와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고 딱 이 날짜에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던 건 뭐다?
이번 달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인버스 펀드가 처음 등장을 해요. 즉 빠진다에 베팅하는 거죠.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아하, 상당 부분 제일 마지막에 피날레, 즉 상승보다는 조금 조정에 대한 무게를 들 수 있는 날짜를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9월 초에 이렇게 에코프로가 첫 급락이 나왔고 이 수급들이 지금 삼성전자로 유입이 된 거죠. 그 IT, 그죠? 뭐 하나마이크로, 반도체, 뭐죠? 엔비디아의 날개를 다는. 자, 이게 정확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은 이 펀드 매니저들 중에 상급 매니저 있죠. 이미 시장에 대해서 몸으로 체감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왜? 물처럼 정확히 이런 시장에는 돈이 한정적으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돈이 한정적으로 돼 있고 펀드 매니저 제가 1,000억을 운영하면서도 항상 그랬습니다. 왜? 이걸 팔아야만 이걸 살 수 있었고 이걸 팔아야만 이걸 살 수 있었고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하더라도 보유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항상 50%에 대한 현금을 보유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펀드 매니저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왜 그럴까? 50%의 펀드 매니저, 자, 현금을 보유했다는 뜻은 뭐다? 자, 1천억을 가정해 보시죠. 500억은 항상 현금이에요. 이 뜻은 뭘까요? 1천억을 투자한 겁니까? 500억을 투자한 겁니까? 500억이죠. 그러면 5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얼마다? 50% 수익이죠. 1천억을 운영하는 자금을 줬는데 500억을 놀려버리죠. 절대 성과평가에서 이길 수 없다.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모두가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지금 SX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한 시점에 거래 정지를 이루어지죠. 2차 전지의 조정. 그렇죠? 조정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산업 자체를 약간의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선정을 한 거죠. 정확한 작전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먹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찍을 때 이날은 매수하십시오. 다만 이런 부분만 보고 단기적으로 하세요. 왜? 수익률을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기서 잡아서 지금 수익률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불안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자, 반드시 받아가셔서 본인의 수익률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손실률도 계산해서 본인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십시오. 다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30%에 대한 현금은 어디선가 마련을 해 오십시오. 대형주를 팔든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충분히 제가 여기 종목도 한 번씩 다루고 다만 너무 작은 종목을 다루든가 하지 않고 시장의 업종을 보고 시장을 보고 업종 종목 그쵸? 그런 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를 다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가자고요. 왜? SX 하나만 보고 달리니까 꿈만 키우잖아요. 야 이게 얼마고 광산이 얼마고 한 톤당 7천만 원인데 이게 뭐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죠? 분할이란 시나리오, 테마, 재료, 펄이라고 합니다. 뭐 진주를 얻는다 해서 시나리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래량이 많아지나 시나리오. 2차 전지의 조정을 피할 수 있는 정확한 날짜, 인버스 펀드 4단계. 20년째 제가 그 데이터를 다 모아봤어요. 저 애널리스트 출신들 다 대상으로 해서 해봤더니 정확해요. 아시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뭐 로지스트 물류회사가 뭐 얼마고 알짜고 아이 뭐 무슨 그거 하려고 하십니까? 누구 증명해서 뭐 하시려고요? 예? 증명을 그건 애널리스트가 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죠. 그쵸? 그쵸? 자, 에코프로가 50만 원이 고평가입니다. 애널리스트 증명을 하겠지. 맞으면 증명이지. 시장이 150만 원이라고 하면 따라가야지. 왜 역행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기우제 지내듯이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빠질 거야. 그러다가 딱 빠지면 거봐 내가 맞았지. 제일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거봐 내가 오른다고 했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뭐 기우제입니까? 의미 없어요. 그쵸? 매집이라는 표현도 의미 없어요. 뭔 매집입니까? 어떤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시장의 업종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고 환경이 생겨나면 자동적으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봐야 되는 거다. SX 하나 보고 거꾸로 금양을 보고 에코프로를 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모르던 분들 많을 거예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다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종목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반드시 이 자료 보시고 만일에 여기서 이 자료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SX를 계속 다룰 거예요. 13일 날 되는 날 혹시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변동성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잠깐 나서 이제 어떤 블록딜 이슈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을 때도 이미 돕니다. 왜? 블록딜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전에 장전 또는 장후에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블록딜을 해요. 싸게 넘길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수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 수요자를 할 거야? 외국인도 있지만 보통 제가 있었던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한테 받아가라. 싸게 줄 테니. 돌죠. 야 이렇게 해서 팔려 다니더라. 이거 좋다고 해서 얼마에 준다고 하더라. 다 여기서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방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봅시다. 2차 전지 이런 걸 다루는 건데 실시간의 시장의 이슈 아마도 10분 정도는 시장보다 빨리 제가 전달을 할 거예요. 왜? 이게 결국은 뭐 어떠한 부분을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데 뭐 이렇게 보다 보니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중에야 보시는 분들 있죠. 급락했는데 나중에야 기사 보고 그거는 일단 한 번을 이렇게 돌고 같은 HTS든 어디든 경제신문도 시간차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보다 적어도 10분 정도는 빨리 여기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자 이겁니다. 여기서 다루는 건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쭉. 자, 바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자료 받아가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음, 그 전에 자 STX는 과거에 SX 조선해양 그쵸? 어떻게? 상장 폐지됐죠. 자, 대우도 그쵸? 몇 개만 남겨놓고 대우증권 미래에셋에서 가져가고 대우인터도 포스코에 가져가고 그쵸? 알짜만 놔두고 다 팔렸죠? 똑같은 흐름이죠. 태생도 똑같고 그쵸? 페노션은 할인으로 인수가 됐고 자 이런 그림과 똑같이 1부터 6까지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교과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20년 동안의 이 인적 분할에 대한 데이터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자 받아가시고 자 이겁니다. 2차 전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2차 전지를 그러면 뭐 선생님이 말한 대로 2차 전지는 시장을 보고 2차 전지를 보고 종목을 고르면 되겠네요. 또 이런 생각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실수는 좀 줄일 수 있겠는데 수익률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2차 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뭐 리튬이라고 하면 수산화리튬, 황화리튬, 탄산리튬 탄 아니죠? 2차 전지가 뭐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죠. 배터리 사업, 그죠? 이런 부분들 다 따지는 거예요. 응? 그쵸? 자 여기서 또 종목을 서칭해야죠. 지금 사실 2차 전지 올랐다고 한다는들 많이 오른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에코프로 뭐 관련주인데 안 오른 2차 전지도 있다는 거 그거 아시죠? 이게 바로 다 연구했는데 이 소팅 작업에서 틀려버렸다는 거지.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자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랜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뭐 시가 다 있죠. 그쵸? 전공정, 후공정 다 나눠요.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뭘까? 반도체가 움직인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또 세분화가 된다 했죠. 지금 반도체 주가가 좋다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분이에요. 왜? 삼성전자 올랐잖아요. 그건 또 어제 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중에서도 AI 칩 반도체만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럴까? 엔비디아 미국에 많이 들어봤죠? AI 칩 반도체 인공지능 축축 실적 2분기 영성 최대 실적 플러스 알파 테슬라 279달러. 다만 고가 대비해서는 아직 한참 남았죠. 자, 이런 부분들 생겼을 때 그리고 또 테슬라가 또 자율주행 갑자기 2차지 차를 만드는데 플러스로 또 이야기가 나와요. 현대도 이야기가 나와요. 애플카 이야기 나와요. 삼박자가 뭐예요? AI, 자동화. 컨셉을 이해하셨죠? 이 부분에서 반도체에 있는 AI 칩 반도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H 반도체가 뭐가 있을까? 제가 여기서 다룬 부분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 한미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의 핵심 납품 이력도 있고, 자 시총도 크죠. 바닥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일 움직였던 건 하나마이크로, 그죠? 코닝이라고 하는 회장이 오면서 이 관련된 비메모리 쪽으로 집중이 됐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도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딱 하나죠. 그러면 이런 AI 칩 반도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자 자율주행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 함수가 나왔을 때 기존에 국내에 있는 기업 중에 어떤 게 있자? 이게 있다. 급등 나오죠. 오랫동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어떻게? 자, 나는 자율주행, 그쵸? 칩을 개발하고 있어. AI 반도체 쪽도 할 수 있어. 설계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카테고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반도체 이렇게 해서 그냥 반도체를 골라버리게 되면 어떠한 실패를 반복한다? 반도체는 맞는데 수익률에서 뒤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거를 못하고 끌고 가게 된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판을 이해하고 시장을 봐야 되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한다. 뭐 인플레이션 2% 맞춘다. 그리고 또 뭐 있죠? JP 모건 신용 등급 낮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지방은행은 일단 그 신용 등급 낮췄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다? 최근에 뭐 중국 헝다 기업의 파산, 막 이런 게 있죠. 대외적인 악재, 뭐 중미 미역 갈등은 똑같고. 자, 그러면 이런 악재가 있구나. 그 안에서 섹터에서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은 뭘 원하고 있느냐? AI, 칩. 바로 우리 시장에도 신고가, 그럼 실적이 어느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잘났나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초에 오르긴 했지만 그냥 올랐냐? 올랐다가 2차 전지 빈 공간, 이때가 2차 전지 조정받았을 때요. 백오프로가 쭉 갔다가 수급이 그쪽으로만 몰리니까 풀리고, 인버스, ETF, AI,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구글 알파벳이 신고가 났죠. 아하, 빵. 이해되시나요? 최근 들어서 이 판을 이해해야 돼요. 뭐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신고가 났다라고 해서 이런 판 10,000원짜리도 47,000원 비만 치료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피해갈 곳은 피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자, 바이오 하면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는 2011년도에나 그냥 아무나 쓰는 말이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나눠야죠. 바이오는 뭐다? 고친다 안 고친다. 헬스케어는 의료기기, 편리함, 피부 미용. 그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음, 맞아요. 뭘까요? 피부 미용? 오케이. 왜? 실적을 동반하고 있죠. 남자들도 피부 관리 하잖아요. 두 번째 뭐죠? 의료기기인데 뭐냐? 뭐 칩을 이용해서 AI, 뭐이 암을 진단하고, AI가 뭐 당신이 지금 뭐 당뇨병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고 판단해주는 거.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뭐 뷰로, 그다음 뭐 제길,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판을 이해해야지. 뭐 물론 이 시장을 이끈 주체는 룬이. 그러면 의료기기에서도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플러스 알파, 구글, 알파벳. 구글은 지금 그쵸? 유튜브 지금 찍는 유튜브도 알고리즘으로 하나를 학습하면 하나. 예전에 그거 있죠. 이세돌라고 했던, 그쵸? 알파고. 똑같죠? 하나를 학습하게 되면 두 개, 세 개를 발전하는 거. 결론은 의료기기 쪽에서도 AI가 오르는 거죠. 근데 자꾸 뭘 하고 있다? 아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딴 세상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주가는 희비가 갈리죠. 그쵸? HLB 이런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모든 종목도 바이오도 또 나뉩니다. 바이오. 자, 선생님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도 봤고 종목도 찾았거든요. 찾을 때 어떻게 된다? 자, 항암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음,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표적은 딱 암을 찍어서 가는 거고, 이건 일반. 이건 뭐예요? 면역을 높여서 모든 암을 다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어느 트렌드에 맞는 거고, 어떤 게 글로벌 뭐 길리어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만 여러분들은 초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종목만 보는 게 아닌
시장, 업종, 종목, 섹터 내에서 다시 세분화. 그죠? 만일 테슬라가 원통력 배터리 집중한다 하면 그쪽을 봐야지. 근데 왜 저기 가서 폐배터리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죠? 그쵸? 시장이 음극재를 원한다면 음극재에 집중해. 양극재를 원한다면 양극재에 집중해. 이해되시죠? 성능이냐 완충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냐. 시장에서 원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과거에 코로나 때도 제가 1,000억을 운용하면서 그때 당시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 뭐라고 했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마라. 테마주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 테마라는 게 왜 있죠? 시장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때 그 코로나 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특수한 환경이죠. 고치냐 못 고치냐.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전 세계가 그랬죠. 산업이라고 봐야죠. 특수한 산업. 그죠? 코로나 치료제, 마스크 모두 실적을 동반했잖아요. 근데 이때 나 이런 거 안 할래. 하면 안 된다. 시장에서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다만 축제 기간이 어디를 봐야 되는데 끝까지 축제를 즐기려고 하다 보니 잔여물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코로나 테마주들 그때 한참 좋았던 기업들도 뭐 진단키트나 마스크 관련주들도 다 엄청나게 빠져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TX 똑같습니다.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 잠깐 저 연구소에 누가 방문하느라 제가 좀 어디까지 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STX 똑같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인적 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다만 인버스라고 하는 ETF가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출시가 되는 날이 9월이 맞느냐? 그때 거래가 정지되느냐? 이 포인트를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종목만 봤죠. 자,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의 일정을 알고 과거의 20년치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인적 분할만 보셨죠? 뭐 이수 페타, 이수 스페셜, 이수 화학, 그쵸?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동종에 있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어야지 왜 1,000억짜리, 2,000억짜리를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죠? 대주주가 누군지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반드시 그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루는데 자 삼성전자 인터포저 및 FP, FC, BGA 패키징 이렇게 5사트죠. 후보로 유력한 하나마이크론 강세 이유를 알아야죠. 끝났음에도 자 이렇게 히림 메타바이오 SY 자 SY 이 두 개가 뭐예요? 이건 자율주행이에요. 프런티어 수익 나신 분들이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리는 건데 바빠서 잘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금액 크게 아시죠? 1,000만 원부터 20억, 이제는 60억 되신 분입니다. 자, 메타바이오 SY 네옴시티죠? 자, 쭉 볼게요. 자, 자료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 없다. 단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간만에 테마라 네옴시티 사우디 파괴력이 있습니다. 오전 8, 9시 27분 히림 상한가 같다. 자,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자, 여기 제가 장 전에 올려드리죠. 7시 53분에. 빈살만 금고짓기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내주에 방한한다. 자, 이런 것들처럼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던 테마인데, 뭐다? 빈살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과거에 이것도 하나의 테마였다. 왜? 수주가 잘 되게 되면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우디 영광이었죠. 그때 당시에 움직였던 게 한미글로벌. 자, 이때 당시엔 조 단위를 넘어갔죠. 그리고 이걸 나쁘게 볼 수 있었나요? 과거에 이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기억하실까요? 아마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니까 이때 코스닥 코스피 시장 정말 안 좋았어요. 얘네들만 올라갔어요. 그쵸? 다만 저가 수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해서 루즈해진 거죠. 이렇게 시장에서는 가끔씩은 이런 단발성 테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6시 54분에 코닌 한국 이조원 투자 구부러지는 이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하고 이 회장하고 아주 두텁습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뭐 껴안는 사진도 나올 겁니다. 판을 알아야 된다고. 자, 아마 여기서 계속 나올 겁니다. 엔비디아, 구글, 뭐 바이오 오류기 AI 계속 제가 일주일 전부터 떠들 겁니다. 뭐 이것도 비만 치료제 후발 폴라리스 오피스 이 위에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 되어 있다.
뭐 퓨런티어 자율주행이다 라고 해서 인벤티시 랩도 라이브. 예. 간간히 제가 시간 날 때 바로 장중에 라이브 1, 2분 합니다. 비만 치료제 확산 인벤티시. 자, 뭐 요즘 핫했던 LK99 그죠? 초전도체 이것도 할 때는 해야죠. 근데 다만 지금은 어떻게? 다가서는 테마보다 시장에 나와 있는 기다 아니다 테마를 이용한다. 자, 통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TRT 이렇게 올랐다. 요 이슈 이건 일주일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중국 관광객 태운 크루즈선 제주 기항. 자, 요 이벤트를 보면서 아마 저 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주일 전부터 금알령 그쵸? 이걸 좀 해제할 수 있다. 비자 발급 빨리 한다. 이게 어떻게 핵심을 잡을까요?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뭘로 잡죠? STX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 1번 중국, 2번 단체, 대량이죠. 왜? 비행기는 조금, 크루즈선은 6년 만에 대량으로 오죠. 단체. 자, 3번 제주. 자, 그럼 타겟을 어떻게 할까? 화장품 카지노 아니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소팅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달라져야 된다는 게 뭐라고 하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스탑 펀드 매니저를 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화장품 큰 자금을 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몇십 조 운영하는 거 아니죠?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녀 공장. 이걸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일본 쪽인데 일본 매출이 80%. 중국이 들어오는데 왜 일본이 움직입니까? 반일 감정 안 좋다고 또 나오는데. 그쵸? 그리고 또 이런 거 코스메카 코리아. 미국 거죠? 뭔 상관이죠? 이렇게 하면 수익률 게임에서 반대로 가버린다는 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리튬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따로 가버리는 종목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 종목을 보게 되면 안 좋아지는 거, 흐름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카지노, 파라다이스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건 60점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아까 3박자에 제주가 있었죠. 중국인 자본이 50% 60%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 제주도에 있고요.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안 와서 주가가 빠졌던 건데 급등하죠. 80%.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다? 종목을 보고 대충 사니까 내국인 카지노. 이게 뭔 상관입니까?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제가 만일에 세미나 들어간다라고 하면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PB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그리고 뭐 어떤 연기금을 다루는데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저희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로 시장의 분위기 이렇고 이렇다. 뭐 황당으로 파산이 있지만 뭐 전일은 제가 그 말했죠. 고용 시장이 안 좋다고 미국이 나왔기 때문에 고용이 안 좋은 건 나쁜 거지만 되려 긴축을 할 수 없는 카드가 생길 수 있다. 상쇄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라고 이제 시장에 좀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런 걸 알아야죠. 악재도 때로는 호재, 호재도 때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주가가 어딘가에 따라서 자, 포스코 이전 상장 아마 위에 정말 큰 수익 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15% 급등. 이 뜻은 뭘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빠진 다이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은 갚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말죠. 왜? 빠진 다이 베팅하더라도 과거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주식의 규정 그리고 시장의 규정 판을 알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만일에 바카라 치는 사람이면 기다 아니다만 보면 되죠.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빠진 다이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은 어거지로 갚아야 된다. 이게 시장의 규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가까워질수록 STX처럼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급등락. 그쵸? 왜? 이미 판례들은 여기서 다 팔고 가겠지. 과거에 셀트리온을 예로 들었죠. 셀트리온도 공매도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면서 자 폴라리스 오피스 미리 말씀드렸던 거죠. 자, 뭐 네이버 또 나오죠. 이게 바로 폴라리스 인벤티. 자, 6개월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 자, 이렇게 애플카 쭉 해서 자율주행 쭉 계속 봐요. 자, 퓨런티어 이때부터 뭐 8%다. 참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수익을 못 냈다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수익은 낸 적이 있대요. 근데 왜 안 됐을까? 차트를 보고 들어갔거나 한 종목만 보고 들어가서 수익을 낸 적은 있었는데 반대로 시장이 꺾였을 때 내가 어디에 와 있는 위치인지를 몰랐다. 결국은 과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을 때 초심자의 행운으로 들어와서 먹긴 했지만 다 오르는 시장이었으니까 시장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조정이 됐을 때는 오히려 돈을 더 넣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부분들.
그쵸?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초심자 행운이란 말이 나온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오르는 시장에 들어가면 더 오르는 거. 근데 다만 여기가 한계였죠. 수익 나다가 더 꼬라박죠. 빠지는 시장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반등은 주더라. 근데 약세장에서는 데드캣 바운스 계속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다 털려버리고 손실 나더라. 그게 초심자 행운이다. 코로나 때와 불장에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유를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일에 누군가가 야 저기에 있는 땅을 투자해봐라 정말 많이 갈 거다 보다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림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사전 모델을 야 판교다 판교는 이렇게 될 수 있어 지하철이 오게 되면 근거 있게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베팅을 할 줄 아는 빚을 얻어서라도 그게 바로 부자라고 하죠.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쵸? 왜? 수능도 빠르니까. 기회비용, 매몰비용 들어보셨나요? 내가 돈이 1억이 있는데 한 달에 적자가 1,000만 원씩 나. 사업을 유지해야 될까? 아니 5개월에 자를 수 있는 게 바로 부자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1년 가서 다 끝나서 망하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 안 돼. 차민수 씨도 그러잖아요. 저희 이제 잘 아시는 분인데 카지노 가면 매일 딴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가서 파냐 아니면 일어나 버린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합시다. 계속 뭐 자율주행 올려드리죠. 한미반도체 이야기 계속하고 천천히 보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쭉쭉쭉 위로 올리는 겁니다. 천천히 보세요. 자 한밀 그런 거. 저 중국 가면 GRT. 중국 계속 이게 오염수 테마 할 땐 합시다. 뭐 신용장고 조심하세요. 반일 테마 이때부터 계속 나오죠. 제가 밸류에이션 일본을 버리고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27일부터 쭉쭉 한 이 정도 볼게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 잘하셨습니다. 예,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수익을 내셨더라도 본인의 수익률 기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렇죠? 금액을 크게 들어갔던 분들은 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좀 뭐랄까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잘 하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 필수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연구소 아직까지는 공익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몇십 조의 자금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제공하는 업무를 하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도 가장 좀 어떤 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선수들은 공격보다 방어에 치중할 수 있다.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방어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아시죠? 그래야 5% 손실은 어떻게? 7, 8%의 손실로 메꿔놓을 수 있지만 50%의 손실은 메꿔놓을 수 힘들다. 두 배를 수익 내야 되니까. 아시죠? 복리만 생각하지 아세요. 아시죠? 복리만큼 빠지는 것도 복리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보고 일단 인원수에 좀 제한을 가질게요. 이거 저도 너무 많은 이게 제한이 있는데 참 이게 링크를 공유해 버린지 몰라도 뭐 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 일단 뭐 화이팅 하시고요. 요거 STX 거래 자료 그리고 그다음에 2020년 동안 20년 동안에 똑같은 패턴을 이어갔다. 이런 거 좀 참조하셔서 화이팅 하시고 텔레그램 와서 본인의 실력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식 투자가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